예, 만성 질환 데이터를 사용한 분류나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만성 질환은, 여기서 만성 질환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이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그런 질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만성 질환이 발생이 되면 평생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자, 이 만성질환 발병 가능성을 자가 진단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개인의 가족력,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성별, 연령 등에 근거해서 만성질환 발병 가능성을 자가 진단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흡연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금연하세요. 요즘 내가 자꾸 피곤한데 내가 너무 과로하는 걸까? 간을 해치는 경우죠. 자, 이런 스트림을 통해서 우리 한번 분류나무를 기법을 사용해서 만성질환 진단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러를 한번 다 띄워 보시고요. 우리가 사용할 질병 진단 데이터는 txt 파일입니다. txt 파일이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리는 거는 이제 동그라미에 변수 파일 로드를 이용하는 거죠. 자, 변수 파일 로드를 이용해서 질병진단.txt 파일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병진단.txt. 자, 이렇게 열기를 하게 되면 데이터의 일부분이 화면에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PID, 흡연, 성별, 연령, 결혼, 가족력, 음주, 만성질환 유무 이렇게 돼 있고 각각의 정보들이 이렇게 문자 변수가 기본적으로 양쪽에 싱글 따옴표가 되어 있는 포맷이고요. 변수와 변수 사이에는 쉼표로 구분자가 되어 있는 포맷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드 구분자가 쉼표이므로 쉼표로 잘 익혀지는 포맷의 데이터입니다. 자, 미리 보기 단추를 클릭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제대로 읽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10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제대로 읽혀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닫으시고 자, 여기 만성질환 자의 분포를 우선 살펴보기 위해서 삼각형의 그래프 분포 노드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분포 노드를 연결시킨 다음에 필드를 만성질환을 선택하시고 수행을 하시면 자, 우리가 지금 전체 빈도 중에서 만성질환자가 약 1346명, 정상자죠. 만성질환이 노, 정상자가 1346명이고 만성질환자가 654명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만성질환 유무에 영향을 주는 인과 모델을 의사결정 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모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파티션 노드를 쓰겠습니다. 자, 필드 작업에 파티션 노드를 연결하시면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모델링에 직접 사용되는 트레이닝 파티션하고 만들어진 모델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테스트 파티션으로 나누게 됩니다. 디폴트는 이제 50%를 트레이닝 파티션으로 50%의 데이터를 이제 테스트 파티션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모델의 방향을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유형 노드를 연결합니다. 필드 작업에 유형 노드를 연결하시고 데이터를 읽어드리게 되는 거죠. 이 데이터가 이 유형 노드를 통과할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이 측정 수준이 확정이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데이터가 입력되는 형식에 따라서 요 A로 표시된 것이 이제 문자 값이에요. 문자 값은 범주형으로 일단 초기
설정이 되고요. 숫자로 돼 있는 거, PID하고 연령은 숫자죠. 이거는 연속형으로 세팅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가 직접 이렇게 딱 통과가 되면 이 문자인 중에서도 값이 2개밖에 없는 경우는 이제 플래그로 자동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흡연, 유무, yes, no 플래그, 성별, 남자, 여자 플래그, 결혼 여부, yes, no 플래그, 가정력, yes, no 플래그, 음주, 마찬가지로 yes, no 플래그, 만성질환도 yes, no 플래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PID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가 연속형으로 인지가 됐습니다만은 PID는 케이스 번호예요. 환자 번호. 여기서 모델링에서 역할이 없기 때문에 없음 또는 이렇게 레코드 아이디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레코드 아이디로 지정된 것도 역시 모델링에서는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파티션은 이제 파티션 역할을 하는 거고 전체가 입력인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만성질환 유무를 선택하는 거니까 얘를 이제 목표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델링 설정이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가지 트리 알고리즘을 여기에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링 탭에 가면 모델이 좀 복잡하니까 이 분류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줄여주시면 우리가 쉐이드, 우리가 했던 쉐이드 알고리즘, 그 다음에 퀘스트, 쉐이드 카트 알고리즘이었죠. 두 번째가 썼던 것이 쉐이드 카트, 맨 앞쪽에 있네요. 카트, 퀘스트, C5 이렇게 쉐이드 카트, 퀘스트, C5 네 가지 유형로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4가지 모델을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쭉 선택을 하시고 선택사항 실행하면 이제 모델이 한꺼번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4개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각기 의사결정 나무인데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이 카트하고 퀘스트는 이지 분리, 그러니까 한 부모 마디 밑에 2개의 자식 마디가 생기는 비교적 나무가 가지가 많지 않은 나무가 만들어지고요. 쉐이드하고 C5는 다지 분리, 즉 부모의 한 마디에서 자식 마디가 3개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 쉐이드가 약간 가지가 덜 뻗어지고 C5가 가지가 조금 더 많이 뻗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에 따라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인 알고리즘이 얘는 이지 분리이기 때문에 좀 더 심플한 나무가, 요거는 다지 분리이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나무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카트 알고리즘을 먼저 따져보면 트리를 살펴보면 가정력이 전체 모델의 약 50% 정도의 중요도를 차지했고 음주 여부가 39%, 그 다음에 흡연이 8%, 연령이 3%를 차지한 그러한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뷰어 탭을 쓰게 되면 전체적인 나무의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전체 모양입니다. 나무의 모양. 그리고 퀘스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력, 음주, 흡연, 연령. 근데 카트에 비해서 좀 더 음주의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무는 이와 같은 형태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쉐이드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쉐이드 알고리즘도 쉐이드 트리도 가정력의 거의 57%, 음주가 19%, 흡연이 13%, 그 다음에 결혼이 9%, 성별이 1%. 그래서
트레이드는 총 5가지 입력 필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인 나무의 모양은 아까 카트나 퀘스트에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한 나무 모양새를 띠고 있죠. 조금 더 복잡하죠. 자, 그리고 C5는 원래 C5가 좀 복잡한 모델이 만들어지는 편인데 이 예제 데이터인 경우에는 가정력의 69%, 음주가 19%, 흡연이 12%. 그래서 이 가지치기 강도를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C5를 학습할 때 가지치기 강도가 이 고급 탭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75%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치기 강도가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제 데이터에서는 비교적 심플한 간단한 나무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모델, 카트나 퀘스트 같은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자로 연결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일자로 쭉 연결시킨 다음에 우리가 분석 노드나 혹은 평가 도표 노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도표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개인 차트가 그려지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익 도표가 그려지는데 최적 예측선 포함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자, 2개의 그래프가 보여지고요. 왼쪽이 이제 훈련 데이터, 이쪽이 테스트 데이터.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비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3가지 모델이 4가지 모델이 거의 비슷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고요. 이 파란색이 이제 이론적으로 최고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의 이 개별 모델들이 가까워지면 성능이 좋아지는 거고요. 이 대각선에 가까워지면 성능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적을 별도의 또 AUC라는 통계량으로 제공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맨 첫 번째 모델, 즉 트레이드 모델이 가장 조금 면적이 조금 더 바깥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트레이드 모델이 조금 더 나은 분류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분석 노드를 연결하시면 그와 같은 수치로 모델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성능, AUC 통계량을 출력하도록 하시면 되고 그 외에 일치도 교차표나 성능 평가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자, 이게 연결된 순서대로 모델이 보여지는데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첫 번째 모델, 즉 트레이드죠. 트레이드 모델은 이제 분류 정확도는 약 88.3%, 오분류율이 11.7%. 자, 두 번째 모델인 카트는 분류 정확도가 88.3%, 오분류율 11.7%. 그 다음에 퀘스트 모델, 세 번째 퀘스트 모델도 역시 88.3%, 분류 정확도하고 오분류율은 11.7%.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C5 모델은 분류 정확도 88.3%, 오분류율 11.7%. 자, 이 경우에는 데이터가 아주 뚜렷하다 보니까 4가지 모델이 분류 정확도가 똑같죠. 거의 똑같고 오분류율도 거의 같습니다. 하나 이제 요 밑에 보시면 이제 AUC 값이 약간의 차이를 띠고 있습니다. AUC가 아까 면적인데 아까 첫 번째 모델인 트레이드가 약간 더 면적이 넓었죠. 그래서 0.9이고 나머지는 이제 카트 모델과 C5가 0.912로 똑같고 그 다음에 퀘스트가 0.909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약간 트레이드 모델이 좀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레이드 모델을 가지고 한번
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이 각 범주별 분류 정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코드 작업에 선택 노드를 연결하시고 선택 노드 상에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파티션이 테스트, 그래서 싱글 따옴표 혹은 더블 따옴표를 하시고 이_ 테스트라고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만 골라집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포 덮표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 데이터가 선택됐는지를 파티션 필드에 대해서 이렇게 분포표를 그려보면 테스트 데이터 1026건이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분류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 출력의 교차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류표를 만들 텐데요. 보통 행에는 실측값, 그러니까 여기 만성질환이 되겠고요. 열에는 만성질환의 예측값, 달러자 들어가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행 %를 하면 흔히 우리가 이제 리콜이라는 값으로 실측질을 얼만큼 모델이 잘 예측하느냐는 퍼센트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10%는 이게 프리시전, 정밀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행 %나 10%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실측질을 잘 찾아주느냐 하는 이제 행 %를 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합계 포함까지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자, 이 행에 오는 것이 실측값이고요. 이 열이 모델의 값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유무, yes, 전체적인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실제 만성질환자를 얼마나 만성질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주는 요 %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행 %가 92%가 되겠죠. 실제 만성질환자 312명을 이 모델이 294명에 대해서 만성질환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해주는 거죠. 92.7% 정도의 값을 제공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쪽의 비율 75%는 이 모델이 yes, 만성질환자다라고 했을 때 실제 만성질환자가 몇 %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일반적으로 얘는 이제 프리시전,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러니까 잘못된 예측을 해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를 중시 생각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만성질환은 다소 만성질환 가능성이 높음을 경고해 주는 게 더 낫기 때문에요. 위의 %가 밑에 %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대로 된 모델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성질환 예측 모델을 평가를 하고 기본적으로 이 첫 번째 트레이드 모델이 좋은 모델로 인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 앱을 통한 개발이 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만성질환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사람들 데이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파일 로드를 이용해서 질병 진단 뉴라는 데이터를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는 실제적으로 만성질환 여부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의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성질환 유무의 데이터는 없습니다. 필드가. 하지만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모델과 동일한 흡연 여부, 성별, 연령, 결혼, 가족력, 음주. 그래서 첫 번째 PID 2001번 환자는 흡연은 안 하고 남자인데 58세고 결혼을 안 했어요. 가족력이 없고 음주는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만성질환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예측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3,427명의 정보가 여기 쭉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만성질환을 예측할 텐데 위에 가장 좋았던 모델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똑같이 모델이 복사되고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인 테이블을 연결하시면 개별적인 환자들로 이렇게 만성질환 유무에 대한 스코어를 쭉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만성질환 가능성이 아주 낮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있는 이 컨피던스는 앞의 예측 결과에 대한 확률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위험은 사실은 얘는 이제 노로 예측했기 때문에 이 값의 반대 확률이 되는 거죠. 이래서 이 값을 빼준 값이 만성질환 위험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yes, no로 예측하고 그 yes, no든 yes든 그것에 대한 확률을 컨피던스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 사람도 만성질환 위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고요. 다섯 번째 사람은 만성질환 위험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족력이 제일 중요했었는데 가족력이 있고 음주를 하고 흡연을 하지 않지만 만성질환 위험이 0.83. 실제 만성 위험이 굉장히 높은 사람 중에는 이렇게 연령대에 따라서 만성질환 위험이 이제 가장 높은 사람 이렇게 다 수치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yes, no에 따른 만성질환 위험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레코드 정렬 노드를 연결시키시면 되죠. 그래서 정렬 노드를 이 사이에다가 끼시고 정렬의 기준을 만성질환 예측값과 그 다음에 컨피던스를 주는데 얘는 이제 노로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하시면 만성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만성질환 위험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거의 컨피던스가 1이에요. 1인 사람들이 44명이 출력이 됐죠. 대부분 성별에 관계없이 가정력이 있는데 음주도 하고 흡연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당뇨병 같은 이런 만성질환 위험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만성질환 위험이 yes인 사람의 또 위험도 수준대로 이렇게 정렬돼서 3,427명이 나왔죠. 그래서 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이제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는 이렇게 고위험군이라고 표시를 해서 고위험군을 이제 별도로 관리해서 예방 차원에서 처리를 하면 훨씬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만성질환 데이터, 질병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 나무의 분류 나무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똑같이 이렇게 쭉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